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부터 군 장병들이 평일 일과가 끝난 후 외출하는 제도가 해군 일함대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군부대에서는 평일 점심시간에 군 장병들이 단체로 외출해서 식사와 자유시간을 즐기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8군단 예하의 한 부대입니다. 군장병 40여 명이 부대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단체로 버스에 오릅니다. 3달에 한 번 하는 점심 외출이지만 군장병들은 식사도 하고 관광지도 거닐며 동료들과 함께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합니다. 딱딱하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부대 안에서 밖에서 또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군장병들의 평일 점심 외출로 매출이 늘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요즘에 진짜 팍팍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한산했던 시내와 지역 관광지도 군장병들로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점심 외출은 올해 5월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이뤄지고 있는데 삼척에서 고성까지 군장병 1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안에서 먹는 점심 한 끼 비용만큼 현금으로 장병들에게 지급되는데 추가로 쓰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2억 원이 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식사 이후에는 이렇게 티타임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평일 일과 후 군장병 외출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평일 점심 외출까지 확대되면서 군부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들여 지은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1년 만에 80여 건의 하자가 발견됐는데요. 시공이나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휑하게 변한 천장에는 각종 배관이 늘어진 채 매달려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떨어진 구조물을 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준공 직후 하자가 발생한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의 내부 모습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은 국비 373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불과 1년 만에 무려 86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마감재가 불량하게 시공됐거나 건물 내 외부에서 물이 새는 현상 등이 발견됐습니다. 관리기관인 강원도는 건물에 균열이 갈 정도의 큰 결함은 없고 대부분 미미한 수준의 하자라며 부실 시공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기가 계속 이제 관리 차원에서 아주 짜잘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누수라든지 그런 보수되는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다 잡혀 있는 거라서.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 부실이나 관리 부실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건물이 하자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바이오 산업 중심지를 꿈꾸면서 2009년에 설립한 공적 연구원이 있습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이라는 곳인데 도의회에서 예산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은 2009년 춘천에 설립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매년 10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모두 21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바이오 산업 연구기관을 춘천에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을 통해 확보한 이익은 현재까지 47억 원이 전부입니다. 21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47억의 성과가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결국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스크립스 코리아 예산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강원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스크립스 연구소 지원안이 올해 안에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당장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측은 현재 노인성 안과 질환과 난치암 치료제 등 2건의 기술이 기술 이전을 눈앞에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사업화를 추진해서 재정 자립도를 더 높이면서 항체 R&D 전문 연구원의 이상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연구원 측은 새로운 회생 방안을 마련해 지원 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이 세금만 가져가고 성과는 없다는 오명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대북 산림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한에 나무를 보낼 경우 예상 소요 비용이 4억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북한에 50만 그루의 나무를 보낼 경우 묘목대가 4억 원, 운송비 3천만 원으로 총 비용은 4억 3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강원도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5톤 트럭 10넉 대 분량이고 통행로는 금강산 관광 육로인 46번 국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송이 채취량이 급증하면서 공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내 시군 산림조합에서 거래된 송이 누정량은 양양군이 5,478kg, 삼척이 4,277kg 등으로 증가해서 경매 낙찰 가격도 킬로그램당 1등급은 20만 원대, 2등급은 10만 원대, 등 외품은 1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영덕과 울진 지역의 하루 채취량이 1톤에서 3톤을 기록하고 있어 전국적인 송이 판매 가격도 당분간 하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올해 가을 송이는 채취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평년의 총 생산량을 넘어서며 유례없는 풍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추석 연휴에 가장 잘 걸리는 질병은 장염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평소보다 잘 걸리는 10대 질병 가운데 장염 환자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처 등 표재성 손상과 두드러기 순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보관이 불량한 상태에서 데워 먹거나 과식하면서 연휴 기간 장염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벌초나 성묘 때 발생하는 독성 벌레 쏘임과 구토, 기도의 이물도 추석 연휴 평소보다 잘 걸리는 10대 질병에 포함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국립공원에 대한 단풍 실황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대산과 치악산, 설악산 등 4개 국립공원 9곳의 주요 탐방로를 중심으로 주변 기상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